이제 병역법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문장들은 크게 뭐 이렇게 복잡하거나 뭐 이렇게 혼선을 초래하는 그런 난해한 문장들은 없어요. 네. 자, 법 제75조의 2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유외지법 또는 보훈지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행령제 153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1항 법 제75조 4항에 따라 사복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장 가로 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 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 교육 중인 경우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 관련 법률에 따른 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시 기관장을 복무기관장으로 봅니다. 이하 153조의 5 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장을 제외하고 2장에서 같습니다. 이런 문장 나오면 그냥 넘어가세요. 하여튼 한대 그냥. 이걸 또 굳이 찾아가지고 이게 뭐 왜 제외인지 이걸 또 연구하고 있다니까. 우리 이거 학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합격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죠? 이거 가감이 그냥 넘어가요. 뭐 제외한대 하여튼 요 조항에는. 요 문장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에는 복무기관장. 맞죠? 네.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의 부상확인서하고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신청서, 전자문서 신청서 포함을 복무기관 인근에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해.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지병장 아닙니다. 복무기관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해서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항 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 능력의 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장과 협의해서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망 72회 때 나왔던 문장이고 법 제75조 제5항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법 제75조 제5항에 따른 학생 군사교육 중 아까 ROTC 입영훈련 이런 거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이거는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일종의 시행령이에요.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에 따릅니다. 사항 법 제75조 제6항 1호, 2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항, 2항 및 5항 법 제75조 제6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복무기관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포함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포함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봅니다. 5항, 1항 및 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장이 부담하고 복무기관장이 부담합니다. 1항, 2항 사복요원하고 대체복무요원 치료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국가 부담이 아니고 누가 한다? 부려먹는 복무기관장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그 개인이 개별적으로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요거 치료한 날부터, 치료일부터, 신청일이 아닙니다. 치료일부터 최대 3년, 2년 아닙니다. 최대 3년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유외지법, 보훈지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제외합니다. 어차피 무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네. 6항 법 제75조 제4항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 및 사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 기준과 지급 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법 제75조의 2 재해 등에 대한 보상 70회 때 만능 문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74회 때도 나왔고요. 자, 1항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 가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다 포함합니다. 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 여기 가로로 나왔죠. 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거 예비군법에 비슷한 문장 나오죠. 그거는 예비군에 대한 거고, 요거는 뭐죠? 이거요, 대체복무. 내용은 똑같아요. 자, 2항, 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부담합니다. 3항, 1항과 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돈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감하니까 누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 이런 바로 나오고 국방부령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4항, 병역 또는 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이게 예비군법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이에요. 제75조 제6항 3호에 따른 사람에게는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예비군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자, 5항 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및 휴업보상금에 관하여는 여기 써 있네. 예비군법 제8조의 2 재해 등에 대한 보상이죠. 그걸 준용합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대상이 다른 거죠. 1항은 사복요원, 대체복무요원. 내용은 똑같아요. 자, 시행령 제153조의 2 재해보상금의 종류. 1항 법 제75조의 2에 따른 재해보상금은 예비군법에 나와 있는 거 똑같아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눕니다. 2항 법 제75조 2 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복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단체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순직, 공상 및 공무상 질병 분류 기준과 범위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이거 대상이 여기 나와 있는 건 대상이 사복요원, 대체복무요원이잖아요. 그 국가 부담이 아니죠. 해당 공무기관장이 부담한다며. 그러니까 국가면은 국가, 지자체면은 지자체장, 공공단체면 공공단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행령 153조의 3 사망보상금. 1항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복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유족에게 지급하는데 사망보상금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재해보상법을 준용합니다. 2항 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항 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재해보상법을 준용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사망보상금이죠. 저기 사망보상금 앞에 설명했으니까 장애보상금이죠. 시행령 제153조의 4 장애보상금. 1항 장애보상금은 복무 중에 공상,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급 기준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재해보상법을 준용합니다. 계속 군인재해보상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3항 1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누구? 지방명무청장, 가로 지청장 포함에게 신체 장애 등급, 신체 등급 아니죠. 신체 장애 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 장애 등급에 따라서 보상금이 이제 차액이 있겠죠. 뭐 이렇게 달라지겠지. 사항, 사망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명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지방명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등의, 이게 군병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맞다고, 이게 착각, 야, 지방명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군병원 나와도 맞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방명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 맞는 겁니다. 등의 신체 검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 등급은 신체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죠? 장애 등급. 장애 등급을 결정해야 되니까 이걸 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겁니다. 의뢰해야 됩니다. 이 경우 신체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복무기관장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 누구 대상이죠?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5항, 사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 통보받은 지방명무청장은 153조의 5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신체 등급이 아니고 신체 장애 등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과 그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6항, 복무기관장은 5항에 따라 지방명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보상금을 지급합니다. 7항, 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로 인한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건 예비군법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죠. 시행령 제153조의 5 보상심의위원회입니다. 1항 71회, 72회 때 나왔던 문장들이 여기 섞여 있습니다.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이하 그냥 위원회라고 합니다. 를 두는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구성합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결국엔 숫자하고 장난쳤어요.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깔끔하게 딱 절반 주든지 아니면 다 주든지, 그래서 1, 5,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1포 50, 5 절반 주든지 10 다 주든지 보상하려면은, 그래서 1, 5, 10, 1포 10 이렇게 됐죠. 3항, 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명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4항, 위원회, 3항은 위원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4항은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명무청장이 위촉하거나 지명합니다. 5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인원 과반수죠.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어려운 거 없고. 6항, 위원장은 신체 장애 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장, 법 제33조 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회장, 아까 복무기본교육, 지도교육, 복무지도교육, 교육받고 있을 때는 그 교육실시기관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복무기관장, 법 제33조 2에 따른 교육실시기관회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해야 됩니다. 교육받다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맞죠? 부상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맞죠? 7항,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알바비 줘야 될 거 아니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8항, 1항부터 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무청장이 정합니다. 법 제75조의 3, 보험 가입 등. 우리가 치료비라든지 보상금 이런 거 주려고 그러면은 돈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 가입 해놓는 거예요, 미리. 자, 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등은 75조 제4항에 따른 치료비 또는 75조의 2에
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항 국방부 장관은 주어 국방부 장관으로 했죠. 네, 그러니까 상근 현역병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 현역병. 총장이 아니죠. 국방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항 국방부 장관은 이항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 번호, 개인신상이지만 보험 청구해야 되니까 주민등록번호도 들어가야 되겠죠. 병적 번호,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4항 국방부 장관은 2항 및 3항에 따른 보험가입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전문기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법 제76조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용주. 국지공이 아니고 국지고입니다. 공공단체가 아니에요. 1항과 2항의 주어가 달라요. 1항은 채용, 해직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2항은 우리 특허 같은 거 인가 그러면 특허 그거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고용주가 2항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특허 허가하고 이런 거를 고용주와 관계 없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의미를 알고 구별하시면 돼요. 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용주 국지고죠.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됩니다. 해직.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나쁜 게 있는 거죠. 1호 병판검사, 재병판검사 또는 확인신체 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2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용주는 빠져 있습니다. 왜? 특허 이런 거기 때문에 간호업에 특허 인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종 간호업 특허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또는 지정 등 이거를 퉁쳐서 특허 등이라고 합니다. 하에서는 아니 되면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병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잘못한 사람들은 돈 못 벌게 뿌리채 그냥 다 단절하겠다. 취직도 못하게 하고 사업하려고 그러면 사업 인가도 안 해주고 그런 얘기죠. 3항 병무청장은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2항에 따른 관어업의 특허 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진짜 얍삽하게 이런 거 갖고 장난치. 국세청장입니다. 네. 특허 등 이런 것들, 사업자 이런 것들이니까 네, 국세청장으로 돼 있어요. 국세청장에게 그 사업자 등록 증명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보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합니다. 4항 병무청장은 사망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을 2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합니다. 5항 70조 1항 또는 사망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출체기조 에 대해서는 몇 세까지? 40세. 아까 앞에도 언급했죠. 이 사람들은 38세 아닙니다. 40세입니다. 40세까지 1항과 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까 40세 저기 앞에 병역 의무 종료 거기에 나왔었잖아요. 예체. 출퇴기기 예체 있는 사람들은 38세 적용 안 하고 40세로 간다. 그거가 똑같은 40세. 여기도 40세. 자, 시행예체 154조 병역 의무자 채용 시의 병적 확인. 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용주 국지고 특허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고용주가 들어가 있으면은 병역 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간업, 특허,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 기피 또는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보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 국지고인데 여기에 두 개 다 들어가 있어요. 채용도 들어가 있고 간업, 특허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지고라고 다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 문장을 만약에 분리했다. 근데 고용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특허 이것만 딱 앞에 있는 채용은 생략하고 특허 이걸 넣어놨다. 그럼 틀린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고용주가 거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문제는 안 나옵니다. 지금 트렌드로서. 근데 굳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해하시라. 됐죠?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고용주는 다음 각보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합니다. 자, 1호 전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병적 증명서, 병적 기록표. 2호 1호에 따른 사실 확인을 할 수 없거나 1호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하여 채용 대상자 또는 각종 관업, 특허,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으려는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명무청장에 대한 병적 조회 또는 병역 의무자의 병역증, 전역증 또는 병적 증명서의 제출. 2항 지방명무청장은 1항 2호에 따라 병적의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답해야 됩니다. 됐나요? 네.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우리 앞에 저기 앞에 보면 병적조회 거기에 지방명무청장이 군부대장 맞죠? 총장한테 병적조회 의뢰하잖아요. 그때는 며칠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네. 여기는 지체 없습니다. 그거 구분되는 겁니다. 됐나요? 예. 3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용주가 1항 2호에 따라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병무행정. 법 제77조 병무행정의 주관. 1항 징집,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누가 관장합니까? 병무청장입니다.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합니다. 2항 병무청장은 주어 지방병무청장 아니에요. 시행령에 보면은 지방병무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법조항에는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시행령하고 좀 달라요. 네,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달라요. 시행령제 155조 처분의 취소. 일단 주어가 다르죠.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판 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형에 따라 행한 통지 처분에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대상도 다른데
그거보다 일단 주어 병무청장 나오면은 중치. 변경이 없어요, 변경이. 변경할 수 있다가 없어요. 중지, 치소만 나와요. 중치 나오면은 주어가 병무청장. 중치, 변 이렇게 나오면은 변경이 있죠. 그러면 지방 병무청장이 주어로. 이렇게 구별하십시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시행 기축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법 제77조의 확인 신체 검사 등입니다.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었죠. 1항 지방 병무청장, 병무지청장 포함. 병무청장 아닙니다. 지병장급이에요. 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력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 기록이나 치료 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 신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1호 12조 1항에 따른 신체 등급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1급부터 3급은 아니에요. 예. 내가 1급부터 3급까지 받으려고 속임수를 써? 말이 안 되잖아. 4급부터 7급 4급부터 7급까지 판정되어 병의 처분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2호 65조 1항 1호 전공질심이죠. 그 다음에 4항 이것도 아픈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항목. 65조의 1항 대체역 관련되어 있는 조항인데 이것도 아픈 거에 따라 병의 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2항 마찬가지 주어 지방 병무청장입니다. 병무청장 아니에요. 확인신체 검사는 지방 병무청장이 하는 겁니다. 1항에 따른 확인신체 검사 결과 병역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처분을 변경해야 됩니다. 3항 1항에 따른 확인신체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코드 있죠. 확신 방절대, 확신 방절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속임수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느낌이 난다? 공부했는 것 같은데? 그럼 대통령이죠. 맞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 자, 시행예제 155조의 2 확인신체 검사 대상 등 1항 법 제77조 2의 1항에 따라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호, 2호를 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1호는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의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소집 해제 등 그 다음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운전할 때 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과가 빠져 있어요. 2호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 및 소집 해제 등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 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래서 여기는 1호는 운전면허 요거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안과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자격 면허 취득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요것만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3호 병역 처분 이후에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 면탈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뭔가 속임수를 썼다는 거잖아요. 맞죠? 2항 지방병무청장, 지청장 포함은 법 제77조 2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 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의 면담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 신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확인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진료 기록이나 치료 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 2 1항에 따릅니다. 이런 거 찾아보지 마세요. 이거 생활 지도 기록부, 치료 기록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3항 지방병무청장은 2항에 따라 확인 신체 검사를 하려면은 국방부령, 요게 가로로 나왔어요. 대통령령으로 나오거나 가로로 나왔어요. 뒤에 뭐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확인 신체 검사? 통지서, 서류. 자, 뭐 서류 형식 이런 거 나오면은 대부분이 국방부령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국방부령이에요. 통지서를 검사일 며칠 전? 30일 전.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하고 똑같죠? 맞죠? 네,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됩니다. 다만 병역 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확인 신체 검사 통지서를 검사일 며칠 전? 7일 전. 30일 전, 7일 전까지 송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국방부령, 날짜 이런 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사항, 지방면무청장은 이항에 따라 확인 신체 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 면탈이 의심되는 병역 처분 당시에 병역 처분 당시입니다. 병역 처분 당시에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적용해야 당연하지. 확인 신체 검사 당시 이거는 뭐 개정돼 갖고 뭐 바뀐 어떤 기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초에 병역 처분 당시에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잘못됐는지 맞죠? 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항 사실관계 조사 내용을 고려해서 병역 면탈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5항 지방면무청장은 사항에 따른 확인 신체 검사 결과 신체 등급이 변경되는 등 병역 면탈이 처음에 의심되는 거예요. 인정이 아니고 의심돼요.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너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 의심되는 사람에게 뭘 하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소명 기회를 주어하고 이 소명 기회를 줘가지고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 면탈이 그때 이제 인정되면은 그때 가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됩니다. 의심된다고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은 나중에 아니면 어떡할 건데? 무고죄로 잡혀 들어가잖아. 아닌가? 맞죠? 의심되는 사람은 소명 기회를 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확실해 인정된다 그러면 그때 고발하는 거죠. 6항 지방면무청장은 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 면탈 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 면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구분에 따라 병역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1호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 법 65조 1항 1호 전공질심이죠. 같은 조 4항 또는 65조의 2, 1항 다 아픈 거에 따라 병역 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 면탈 행위에 근거한 병역 처분 직전의 질문으로 병역 처분을 변경할 것. 되돌아간다는 거죠. 맞죠? 네. 가 현역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 처분 직전에 신분으로 병역 처분을 변경합니다. 나 보충역에 복무를 마친 경우 다목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라목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경우 다 마쳤잖아요. 편입되거나 맞죠? 그러니까 병역 처분을 변경합니다. 2호 1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 면탈 행위에 근거한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1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병판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병역 처분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할 것. 이건 병판검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건 병판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직전에 신분으로 가니까 병역 처분을 할 것이 아니고 변경하는 거죠. 맞죠? 이건 병판검사를 다시 받는 거잖아요. 2호는. 그러니까 병역 처분을 변경할 것이 아니고 병역 처분 할 것.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7항 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 신체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예전에 이걸 변경을 할 것, 그냥 병역 처분을 할 것,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옛날에. 나왔었으니까, 옛날에도 나온 거니까. 예.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할게요. 네.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는 그냥 1항 그냥 가볍게 보세요. 국가는 21조 1항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26조에 따라 소집된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역 관련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 그러니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같은 법 70조 2항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인 상근, 사복, 대체복무요원. 직장가입자죠. 직장가입자인 상근, 사복, 대체요원. 2호는 지역가입자, 지역보험 있잖아요. 예, 지역보험 가입자인 상근, 사복요원, 대체복무요원. 2항 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호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월액의 보험료, 지역가입자에 따른 월화 보험료. 3항 1항 및 2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4항 1항부터 3항까지에 따라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지원 비용의 정산 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이런 건 가볍게 보십시오. (1항) 법 제77조의 3 1항 각 호에 따른 상근, 사복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하 보험료라고 합니다.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외한 금액으로서 상근 예비역은 국방부 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 대체복무 기간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하 이걸 다 통틀어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각각 기행 예산처,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처 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외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1호부터 3호까지. 이건 제외 기간입니다. 제외. 됐죠? 네. 다 보면 상근예비역 같은 경우에는 과목, 상근예비역의 현역 공모기간, 군사교육 소집 기간, 그때는 현역이잖아요. 제외. 상근예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요때를 제외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얘기죠. 2호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사회복무요원 경우에는 과목,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남목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그 다음에 다목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중단기간. 3호 대체복무요원의 경우에 대체역 관련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을 제외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자, 2항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의 3에 따라 상근,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합니다. 매월 지급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등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및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 각각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몰아서 뭐 이렇게 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망 1항 및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근예비역, 사복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은 각 해당되는 행정기관장이 되겠죠.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 각각 정합니다. 그래 뭐. 우리 아까 몇 시부터? 15분부터. 네. 자, 그 다음 법 제77조에서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입니다. 1항 제5조 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긴 둘 다 나옵니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지청장까지 포함. 이 병력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 보충역, 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에 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연예인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딱 뽑아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어. 뭐 그런 거겠죠? 맞죠? 네. 이 경우 65조에 따라 병역 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받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이제 1호부터 나오죠. 1호. 공직자 등 병력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신고 의무자와 그 자녀. 우리나라는 이걸 민감하잖아요. 지금 봐. 예, 안무무 장관. 예. 2호.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과목.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하 이거 퉁쳐서 대한체육회 등이라 하죠. 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들. 나모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프로 스포츠 단체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 프로 선수니까 돈 잘 버는 사람일 수도 있죠. 다목 과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기 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 이건 본부청장입니다. 문체부 장관이 아니고요.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선수로 등록된 사람. 그 다음 나목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손흥민이. 3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 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BTS 하이브. 하이브 맞나요? 네, 하이브. 그런 거. 뭐 연관해서. 4호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 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 의무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자녀. 엄청 부러운 사람. 이 사람들은 계속 지켜보갔어요. 그 얘기잖아. 맞죠? 따로 관리를 하겠다. 2항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는. 왜냐면은 이 높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병장이 감당이 안 되면 병무청장도 다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병장 또는 지병장은 1항에 따른 병적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부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1호, 1항 1호에 해당하는 신고 의무자와 그 자녀의 명단. 고위공직자 그거죠. 신고 의무자의 소속기관장. 다만 공직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같으면 대령 이상급. 대령 이상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2호, 1항 2호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 소속 경기단체장 또는 대한체육회장이죠.
아까 선수들, 국가대표, 뭐 프로 선수, 아니 선수는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딨지? 요거. 네. 여기 대한체육회 뭐 여기 뭐 그 다음에 프로 스포츠 선수, 그 다음에 국가대표, 그 다음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뭐 여기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 요런 것들. 그거는 소속 경기단체회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문체부 장관은 여기에 또 없어요. 문체부 장관은. 3호 1항 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이면 BTS. 대중문화예술사업자면은 하이브. 그 하이브 누구지? 지금 방시혁. 사업자의 명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문체부 장관. 네, 문체부. 4호 1항 4호에 해당하는 납세 의무자 명단 및 명예 의무자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 정보와 자료는 국세청장, 세금과 관련된 국세청장 또는 주민등록 뭐 정보와 자료니까 행안부 장관. 여기서 뭐 굳이 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여기도 주의해야 되는 건 선수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문체부 장관은 안 들어가 있다. 문체부 장관은 뭐냐면은 요거 프로 선수 요거 등록할 때 요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 프로 스포츠 단체 요때 요거만 이제 문체부 장관이 언급되는 거지. 관련 서류 같은 거 이런 거 뭐 자료 제출하는 거는 문체부 장관 전혀 없어요. 그거만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3항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1항 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과 새로이 계약을 맺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방시혁이 BTS하고 계약 해지했어. 아니면 다른 회사로 넘어가. 그 경우에는 누구에게? 문체부 장관이 아니고 병무청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14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통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요까지 보고 좀 쉴게요. 자, 사항 병무청장은 1항 2호 다목에 따라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5항 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사람이 14조 병역 처분 14조의 2 재병판 검사 14조의 3 일반 판정 감사 64조의 1항 1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뭐 이런 거 65조 1항 1호 전공질심 65조 11항 아픈 거 65조 2 1항 아픈 거에 따라 전시근로역 뭐 질병 뭐 심신장애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 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 처분된 날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해당 횡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 막 여러 가지 조항이 다 찾아보려고 이거 다 찾아보는데 30분. 근데 결국에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 질병 심신장애. 만약에 시험 나오면 뭐가 나오겠죠? 3년 동안 형부 바꾸겠죠. 그래서 가성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항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1항 및 5항에 따른 병적관리 대상자의 보충력,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장,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회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와 진료기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자료 내라 그러면 내면 되는 거예요. 7항 누구든지 1항, 5항, 6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 자료를 공개,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8항 1항부터 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자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뭘로 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대통령령입니다.
이 페이지까지 보고 좀 쉬어도 되겠죠? 네. 그래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나오는 겁니다. 155조의 4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등 1항 법제 77조 4 1항 4호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세율 또는 최고세율 다음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온 사람이라고 했죠. 2항 법제 77조의 4 제5항 단서에서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호 외소증이 있거나 코 또는 양쪽의 귀가 없는 경우 2호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경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복습 이거 어디 나왔죠? 병역 준비역 신체 등급 5급, 6급 따질 때 그때 요건으로 나왔잖아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3호 보건소의 한센병 환자 누군지 제가 얘기 드렸죠?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감염이 에이즈 등록된 경우 손가락, 발가락 중 3개 이상 없는 경우 5호 제가 제일 읽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악성 혈액질환, 재생 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 이형성 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합니다. 관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이 있어요. 그럼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선천성 면역 결핍 질환, 에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 조직부증, 현기증, 전신적 항암 치료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으로 확진된 경우. 공부할 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보면 돼요. 사망 법제 77조의 4 6항 전단에서 진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호 병역 처분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병역 면탈에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2호 병역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마찬가지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4항 제77조 4 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의 범위란 다음 각호의 부분에 따른 자료를 말합니다. 1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장은 같은 법 진료기록부 등 2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직업에 관한 정보 중 진료 이력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와 직업에 관한 정보 중 약제, 처방, 조제에 관한 자료. 절대 보지 마십시오. 나 진짜. 5항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칙 77조의 4에 따른 병적관리 대상자 관리, 변동사항 확인 및 병역 처분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장은 며칠 이내? 14일 이내. 지체 없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방문 이렇게 나오니까 방문하면 바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방문을 했어. 14일 이내에 제출하세요 하고 집에 가면 돼요. 다시 원복하면 돼요. 14일 이내입니다. 시험 나온 적은 없어요.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병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각종 자료들입니다. 6항 병무청장은 법 77조 4에 따른 병적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7항 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 및 155조의 5 외에 법 제77조 4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세부 절차. 왜 아까 나왔을 때는 대통령으로 나왔잖아요. 맞죠?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안 해도 되는 공부 하고 있잖아요. 맞죠?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은 이때는 대통령이 아니고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됐죠?